QR 코드를 이용한 피싱 사기 수법, 큐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큐싱, 네, 그러니까 QR 코드 피싱이다. 그렇죠. QR 코드 플러스 피싱해서 큐싱이라는 수법인데 네. 사실 뭐 나온 지는 좀 됐어요. 근데 요즘에 QR 코드를 워낙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네. 또 기승을 부리는 건데 아하. 어떤 수법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가지고 스캔을 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트 주소 알림이 하나 떠요. 그리고 그걸 누르면 이제 그 사이트에 접속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QR 코드가 악성 QR 코드예요. 음. 그러면 연결되는 그 사이트도 조작된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미싱의 그 URL 클릭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접속해가지고 하면 이제 악성 앱 설치해라, 뭐 개인정보 입력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음. 정보를 빼내가고 거기서 이제 뭐 돈을 갈취한다거나 뭐 이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죠. 지금 화면으로도 설명이 잘 나왔는데 아니 요새 뭐 따릉이나 네. 뭐 킥보드나 음. 아니 저는 애기 동화책에도 찍으면 음성으로 읽어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찍어보기 전까지는 이게 함정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QR코드 다 비슷하게 생겼죠. 우리가 네네. 눈으로 이건 악성이야 아니야 구분 절대 못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그 사실 우리가 이 일상에서 정말 많이 써요. 뭐 진짜 요즘엔 음식점 같은 데 가도 메뉴판도 맞아. 이 QR코드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보고요. 네. 결제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빌릴 때도 쓰고요. 그러니까 무심결에 막 이렇게 스캔하고 링크 주소 안 보고 그냥 막 이렇게 누른단 말이죠. 저도 그렇게 하는데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게요. 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스페인에서 이 공공자전거 빌리는 그 QR코드 위에다가 악성 QR코드를 인쇄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용자들이 이 자전거 빌리려다가 피싱 사기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멀쩡한 진짜 빌려준 자전거 같은 네네. 데다가 네. 범인들이 위에다 스티커를 덧붙인 거군요. 그렇죠. QR코드 와, 인쇄해가지고 나쁜 놈들. 악성 QR코드를. 네. 비슷한 사례로 이제 미국에서는 주차요금 정산기에 있는 그 QR코드 위를 악성 코드로 이렇게 덮어버린다거나 아. 중국에서는 불법 주차 스티커에 QR코드가 인쇄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악성 QR코드인 그런 사례들도 좀 있었습니다. 와. 우리나라에서 이 큐싱 범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 업체인 SK 실더스에 제가 어제 문의를 해보니까 네. 지난해 국내에서 큐싱 범죄가 한 60% 정도 증가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 회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가상화폐를 노리는 이 큐싱 범죄가 있었는데요. 예. 가상자산을 이제 무료로 주겠다면서 QR코드를 제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요거 촬영하셔가지고 코인 지갑 인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예. 그걸 하는 순간 이제 그 지갑 주소하고 가상화폐하고 다 탈취해가는 그런 수법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자영업자한테 메일이 가요. 대출, 소상공인 대출 안내 메일 이렇게 가는데 저금리 대출인가 보다 해서 딱 클릭을 해보니까 대출 안내 내용이 좀 있고 밑에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옆에 있는 QR코드 촬영하시고 앱 설치하세요. 이렇게 안내가 돼 있던 거예요. 아하. 근데 그걸 스캔하고 이제 앱 다운받았더니 정보가 빠져나가서 1,000만 원 넘는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피싱 문자 오는 거, 스미싱 문자 오는 거 이것도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저 결혼해요. 클릭하시면 청첩장 볼 수 있어요. 모바일 청첩 요거는 속지도 않아. 오늘 이지영 기자가 소개하는 거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거 그리고 클립 인터넷 뜨니까 나중에 유튜브 뜨니까 부모님, 친구 다 공유하세요. 자, 이지영 기자 수법이 또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이게 시즌에 맞춰서 사기도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네. 거예요. 요즘에는 이 신용카드 관련된 문자들이 좀 많이 온다고 해요. 네네. 예를 들면 좀 이런 겁니다. 무슨 카드가 신청 접수됐다. 근데 고객님이 신청한 게 아니면 아래 번호로 전화해라. 오. 근데 저거 문자 보면 그냥 카드사에서 온 문자 같거든요. 그 약간 1511이니까 뭔가. 네, 네. 예. 그러니까 고객센터구나 해서 전화하게 되잖아요. 저 예. 신청 안 했어요라고 이제 전화하게 되는 빨리 거죠. 카드 없애야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런 문자도 옵니다. 뭐 얼마 결제됐다 이런 건데 아, 아니면 결제 실패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면 역시 여기로 문의 바란다. 이거 이런 보면 거. 해외에서 내 통장 내 카드로 막 96만 원 긁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빨리 멈춰야 돼. 내가 여행 갔다가 뭐 이렇게 복제돼가지고 사기에 연루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하죠. 네. 근데 전화를 하는 순간 이제 사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전화를 하면 고객님 저희가 확인을 위해서요 뭐 이름하고 뭐 계좌번호하고 이런 거 알려주세요 이러는 순간 이제 개인정보가 넘어가면서 스미싱 피해를 당하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전적인 수법으로 아무래도 고객님 명의가 좀 도용이 된 것 같네요 하면서 검찰 경찰 사칭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솔직히 경찰 검찰은 이제 솔직히 안 소화. 맞아요. 근데 아까 저는 해외성이 요게 제일 좀 걸리네요. 아니, 왜냐면 빨리 막아야 될 것 같거든. 맞아요. 어딘가에 어느 외국인이 내 복제된 카드로 막 지금 막 시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아니군요. 그래서 저런 거 보시면요. 네네. 카드사 같다고 하더라도 절대 문자에 있는 그 번호 누르면 바로 전화로 연결되잖아요. 예. 그거 누르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 카드사 대표 고객센터 번호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아. 그 포털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예. 그거랑 비교해서 다르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그냥 네이버나 뭐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뭐 제가 쓰는 카드 KB 카드 대표 번호 쳐서 그렇죠. 그냥 그 번호로 들어가는 게 네, 가장 안전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온 번호는 절대 전화하지 마시고 오케이. 예. 찝찝하면 그냥 그 대표 번호에 전화해서 저 이런 문자 받았는데 맞나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 그리고 또 요새 또 국세청에서 뭐가 많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예. 세금 환급도 하고 그래서 국세청 명의로 뭐 조회해봐라 이런 문자들이 옵니다. 이런 거 뭐 가압류 이런 거는 사실 맞나 아닌가 살짝 의심이 되긴 한데 진짜 국세청처럼 뭐 연말정산 조회 이런 식으로 오는 문자들도 좀 있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 링크 딱 클릭해서 들어가는 순간 이제 아시죠? 악성 앱 깔리고 핸드폰 원격 조정되면서 이제 스미싱 피해 당하게 되는 네. 그런 사례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대학 입학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학생들한테 입학 통보 문자도 옵니다. 어허. 근데 이게 절실하게 결과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요. 네. 저렇게 막 완성도 있는 문자를 보내게 되면요. 아 당연히 이게 지금 가짜예요? 이게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예시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피해가 실제 작년에도 많이 기승을 부렸어요. 이 예, 시즌에. 근데 저렇게 보면 합격자 조회 당연히 나 됐나 하고 링크 눌러보게 되잖아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리고 봐봐요. 오늘 15시까지 등록금 미납 맞아요. 불합격 처리된다. 이거 누가 안 맞아요. 하겠어요. 그래서 저 합격자 조회 링크 타고 딱 들어가면 네.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그 휴대전화 번호 입력하세요. 이제 합격자 정보를 조회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입력을 하라고 해서 개인 정보를 탈취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 문자도 그렇지만 전화로도 뭐 언제까지 등록금 예치금 납부해라. 안 그러면 취소된다. 그 입금했다가 피해 당하는 사례도 있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에 유한님이 해외 문자 가끔 오죠. 다 무시한다. 서울 호랭이님이 택배 조회하라고 오기도 해서 짜증나요. 맞아요. 택배 운송장도 뭐 배송이 잘못됐습니다라던가 뭐 택배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세요 이런 거. 저도 사실 부모님이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링크 한번 눌렀었는데 되게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이정 기자 어떻게 얼마나 대처할지. 평소에 택배를 많이 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시키시면 부모님이 질려서 또 누르시고 이거를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오면 이제는 아예 그냥 다 가짜라고 믿는 게 맞을 것 같아. 맞아요. 나 아까 대학 그런 거 어떻게 진짜면 어떡해. 아무튼 대입 수험생이 아닌 이상 이거는 무조건 다 가짜다라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안전할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수험생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게 오더라도 그냥 그 홈페이지 쳐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문자에 찍힌 사이트에 가입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사주는 것이라며 결제를 하게 합니다. 결제 원금의 물건값의 20%를 포인트로 줬습니다. 처음엔 5만 원, 10만 원 등 싼 걸 사게 하고 실제로 포인트를 줘서 안심시켰습니다. 1차 때는 뭐 90, 2차 때는 160 하더니 3차부터는 갑자기 1,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고 홀린 듯 돈을 보내다 3시간 만에 7천만 원을 보낸 A씨는 뒤늦게 사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곧바로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송금을 하셨던 거라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고인이 지급정지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도 범죄 연관성이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지급 정지를 할 수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 한 건 제외한다는 법 조항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협조일 뿐이니까 피해자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며칠 새 이런 방식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30명이 넘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계좌를 동결시키지 않으면 피해가 더 커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은행은 경찰서장 직인이 찍힌 공문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문구를 넣으면 가능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법조항을 들어 협조 요청을 하지 않는 경찰서도 있어 피해자들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사진입니다. 사진에는 쿠팡 대표 번호로 날아온 아르바이트 구인 문자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네네. 문자에는 재택근무로 하루에 20에서 30만 원을 벌 수 있다. 여성만 지원해달라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 링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날아온 시간도 새벽 시간이었고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 문자를 받은 사람이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 문자 메시지 알고 보니까 스미싱이었습니다. 문자로 돈을 뜯어내는 금융 사기였던 건데요.
쿠팡 측은 피싱 위험이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로 파악이 되니까 클릭하지 말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링크로 연결된 사이트를 차단하고 경찰에 수사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문자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세요. 이런 문자 혹시 보면 절대로 클릭하면 안 됩니다. 누리꾼들은 유명업체 대표 번호까지 사칭하다니 무섭다. 교묘한 스미싱, 의심 또 의심해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유명 가전업체 이름을 검색하면 여러 개 채널이 뜹니다. 눌러서 들어가 보면 사업자 정보가 확인됐다고 나오는 건 3개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A씨는 청소기를 고치려고 이 중 한 채널에 연락했습니다. 카톡 채널 공식 홈페이지라고 써있는 리아스 업체에 들어가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고장난 상태의 동영상이랑 사진이랑 해가지고 AS가 가능한지 문의를 하였고 가지고 있는 제품을 보내주면 새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대신 보증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보내라고 합니다. 보증금 형식으로 입금을 하면 다시 환불받는 상태로 해서 본인들이 새 제품을 보내주고 이제 이 제품은 회수한다라는 내용 오류가 돼서 입금 자명이 자꾸 안 나온다고 수수료 500원을 포함해 20만 500원을 정확히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돈이 확인되면 먼저 보낸 20만 원은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함을 느꼈지만 괜찮다는 얘기에 A씨는 20만 500원을 또 넣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실명 인증을 위해 한 번 더 4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상해서 이제 리아스 쪽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사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채널은 아직도 운영 중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공식 센터냐고 묻자 맞다고 합니다. 피해 사례를 말하자 그런 일 없다고 합니다. 기자임을 밝히자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20명 넘는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중에는 300만 원 넘게 입금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고 계신데요. 카카오톡 측은 공식 계정에는 인증 마크가 달려 있고 검증되지 않은 채널의 경우 주의 문구를 써놨다며 사칭 계정을 조심하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